아, 됐지. 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오늘은 사람들 아유, 시작하네요. 예. 늦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2분 정도 늦었네요. 예. 저는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고요. 옆에는 변함없이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벌써 41회. 예, 우리가 1주년이 이제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아, 진짜요? 아. 그게 언제였어요? 모르겠어요. 7월 며칠인 것 같은데 7월 말 8월 초에서 7월 말 사이인 것 같은데 그래도 벌써 1년 이렇게 잘 버텼네요. 1년을 이혜진 기자와 함께 이렇게 잘 버틴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여러분들께 특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오프닝 그 위에 보니까요. 산체스 선수의 부진의 이유가 뭔가요? 이런 날도 있겠죠. 예. 뭐 투구수 90개였고 5이닝 4실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인간적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이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스콜라님 반갑고요. 웨시포51님 반갑고요. 자욱이님 아무리 그래도 하나한테 하나도 이기는 날이 있어야죠. 예. 그래도 산체 선수가 지금 14승이죠. 예. 지금 소사 선수 페이스 좋고 김광현 선수도 김광현 선수는 더 좋아졌던데요? 양현종 선수가 잘하니까 더 그게 있나 봐요. 이게 그렇습니다. 브레이킹 콜님도 반갑습니다. 어서들 많이 들어오시고 그렇습니다. 일단 오프닝 토크를 할 텐데 그렇죠. 아이스콜라님 일요일날 1위 5위 팀이 다 졌죠. 맞아요. 상위팀이 다 졌어요. 이것도 시즌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분이 쓰셨던 거 아닌가? 보지 마세요. 그분 있잖아요. 그분. 아유, 좀 핫한 부분. 제가 오늘 그 야구가 아니고 다른 쪽 모임에 가서 다른 기자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점심 약속이 있어갖고 거기서도 그분이 핫하대요. 아, 진짜. 제가 대구 출장 갔다 왔잖아요. 대구 출장. 1일 1 언급. 언급. 네.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죠? 석사께님은 이 경기 기적으로 떨어지면 부진인데 그냥 한 경기 그러고 만 거면 좋겠네요. 산체스 선수 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석사께님 쌍디읒 이응시읒 저는 이름 얘기 안 했어요. 스포티비 기자가 그분 엄청 디스하던데. 그분 뵙고 왔죠. 그분? 피로 시작하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삼성도 뭔가 지금 삼성이 지금 외국인 선수 교체를 하는 거죠. 투수. 그렇죠? 맥가이어 선수. 뭐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하긴 하지만 뭔가 되게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단 일단 공식 발언을 보니까 그래도 최종 5인까지 후보가 추려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쪽으로 승부선을 띄어야죠. 근데 삼성도 그렇습니다. 먼저 트레이드 마감일 7월 31일이었는데 이날 아주 떨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아니 무슨 소리 나올까 봐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몇 개 막 물어봤잖아요. 기억하시죠? 저 진짜 막 이러면서 아니 왜냐면은 저희도 그런 걸 안 보고 싶지만 계속 썰들이 돌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 썰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맞는 것도 있잖아요. 한 100개 올라오면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가 맞으면 그러니까요. 그거에 사람들이 혹하게 되고 그 야구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데 활성화된데 엠팍이나 이런데 DC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뭐가 뜨면 또 뭐 과거에 좀 맞췄던 선수 맞췄던 그 선수? 네티즌님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마치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트레이드가 최근 3년 동안은 트레이드 마감 시간에 맞춰서 빅딜이 좀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트레이드 논의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논의의 무의에 그쳤습니다. 그날 어디 계셨어요? 집에 있었죠. 진짜요? 7월 31일이면 무슨 휴가셨나요, 참? 그렇죠. 제가 수요일이래요. 휴가 시작하는 날이었군요. 집에서 무슨 재밌는 트레이드가 터질까라고 했는데 사실
트레이드 마감 시간이라도 뭐 우리처럼 막 메이저리그처럼 12시까지 기다려서 막 이게 아니야. 우리는 그러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저 출장 갔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냥 농담식으로 다 기자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네. 이제 홍보팀 분들에게 보도 자료 줄 거 있냐고 네, 계속 네. 막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줄 거면 그렇습니다. 빨리 달라. 네, 내 마음의 준비 그렇습니다. 좀 하려고 네. 하니까. 제가 이제 이 트레이드 마감 시간에 맞춰서 기사를 쓸라 했던 게 아니고 다른 기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구단 관계자들 좀 높으신 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뭐 좀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뭐 트레이드 뭐 선수의 실명을 공개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거는 그 선수에 대한 내가 그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런 트레이드 몇 개 있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주간 브리핑 시간에 말씀드릴 예정이었습니다. 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뭐 지난주 프로야구 하면 좀 불민스러운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요즘 핫한 네. 팀이 있었죠. 한 구단에서 또 2개가 나왔어. 네. 자, 일단 먼저 어제 그 키움의 쉐인 스펜서 2군 감독이 음주운전했다가 경찰에 단속에 이제 적발됐다. 조사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공지를 했고 곧바로 키움은 보고를 한 뒤 언론에다 공개를 했어요.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오늘 자진 사퇴 스펜서 감독이 갔죠? 네, 그렇게 됐고 근데 저는 이 음주운전 사건을 보면 선수든 프런트든 뭐 코칭 스태프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잖아요. 지금 올해만 해도 제가 그 음주운전으로 하니까 저 세 건이었나? 2건이었나? 어떻게 된다는 걸 알잖아요. 이 야구 팬들의 여론이 어떻게 되고 사회적으로 이 음주운전이 걸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 알 텐데 물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전해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된 행동을 또 했다는 것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1군이건 2군이건 떠나서 지금 2연전 체제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순위 경쟁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진짜 순위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게 팀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걸 또 알아야 되죠. 그리고 스펜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움인 자체가 이진 기자도 2군 담당을 키움 담당을 했었지만 정말 좀 어린 선수들 발전 가능성이 큰 선수들이 1군에서 빛을 보게끔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줬던 감독이고 맞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그쪽에 받아야 되는데 어이없게도 이 음주운전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서 결국 한국에서 좋은 커리어를 쌓다가 이렇게 강제로 뭐 사실상 쫓겨나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사실, 지금 말씀하세요. 키움이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순위 싸움을 좀 촘촘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건 말고도 너무 지금 잡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 박동원 선수도 네. 제가 차마 이름 얘기를 못했었는데 뭐 얘기해요. 네. 뭐 어차피 내일 KBO에서 징계위원회까지 열린다니까. 물론 뭐 심판 판정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뭐 많은 상황이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심판 얘기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좀 영리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TV 중계의 징계가 예전처럼 몇 군데만 중계하는 게 아니라 전 경기를 다 중계를 하고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 카메라가 진짜 수십 대 카메라가 이 야구장 그라운드에 투입이 되고 이 따라다니는 걸 분명히 알 테고 근데 욕설하는 장면이 일단 있었고 그렇죠? 이런 식빵 네. 식빵 뭐 이런 그런 넣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그거 다 때려 부수는 거는 좀 그건 아니지. 모르겠어요. 너무 화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좀 한 구단의 이제 젊은 선수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은 공인이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야구가 인기가 있어지고 대한민국에서 야구가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되면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가 다 기사가 되고 그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라 그랬는데 좀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또 선수들이 들으면 뭐 얼마나 열받으면 그랬겠냐 하겠는데 제가 오늘 안치홍 의원하고도 방송을 하고 왔는데 안치홍 의원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명백하게 자기가 선수 출신이지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내일 KBO가 징계위원회를 여는데 어떤 징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갖중 경고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갖중 경고라고 하나요 그게? 네, 갖중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네, 참 키움이 분위기가 참 좋은 팀인데 지금 전체적인 전력이고 SK도 키움에 대해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미 작년에 플레이오프에서 예, 이승을 먼저 했다가 예.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예, 5차전도 정말 예, 드라마였어요. 끌려가다가 예, 이렇게 됐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이 올라오는 것보다 SK 입장에서는 진짜 키움이 더 까다로운 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SK도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기사를 보니까 정수기하고 쓰레기통이 멀쩡하다고 마이데일리의 정수기 또 어떤 내구성이 어. 해당 뭐 업체가 되게 흐뭇해했다는 윤욱재 기자가 이렇게 썼던 네, 것 저도 같은데 그거 재밌게 읽었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참 좋아요. 한국 참 기술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네. 순위표를 점검해 보겠는데요. 이혜진 기자, 요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거. 그쵸? 네. 그러네요. 네, 1위는 변함없이 SK이고요. 지난주 2승 3패를 했네요. 5경기에서. 네. 네, 2위 키움과의 격차는 7경기입니다. 네. 네. 7경기 반차일 거예요. 7경기 반차. 네. 네. 그다음에 변함없이 3위가 두산이고요. 네. 2위 키움과 두산의 격차는 1.5경기입니다. 네네. 4위는 LG고 또 지난주 6위였던 KT가 5위로 한 계단 올라선 것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반면 NC는 지난주 1승 4패로 부진하면서 네. 6위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네. 나머지는 삼성이 7위, 기아가 8위, 그다음에 롯데가 드디어 꼴찌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9위고요. 하나가 10위로 쳐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롯데의 꼴찌 탈출. 아유, 잘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좀 신났었어요, 저. 공필성 감독이 감독 대행이죠. 팀을 잘 추스리는 것 같고 벌써 근데 성급하게 공필성 리더십이 나오고 있던데 한 5경기 한 10경기 안쪽으로 해놓고 리더십 기사가 벌써 나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현장에서 직접 보이니까. 봤으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외모로 판단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미지로 봤을 땐 좀 무게감 있으시고 약간 카리스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선수들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면 스킨십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네. 호랑이 집사님. 호랑이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까이에서 얘기하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진짜로. 네, 그다음에 좀 어린 선수들 사실 막 이렇게 얼어 있잖아요. 그렇죠. 감독님 보면 그러면은 그런 선수들에게는 막 소나트를 하자 우리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안아줘라 나를 이러면서 좀 가까이 이렇게 친숙하게 친밀하게 하면서 확실히 좀 팀이 좀 빠르게 조금 수습이 돼가는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KT가 이제 5위에 올라왔는데 이게 후반기에 5위를 한 게 처음이로 창단 후 2015년 창단 이후 처음이고 5위 등극도 지난해 5월 3일 잠실 두산전 이후로 무려 485일?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강철 감독이 선수들의 맞는 옷을 잘 찾아서 그 옷을 잘 입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누구죠? 우리 KT 토종 이대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개투진에 있는 주건선 선수나 이런 선수들의 맞춤형 옷을 잘 찾아 입히는 뭔가 넥센 그다음에 두산을 거치면서 수석 코치를 하면서 그 양 감독들의 좋은 점들을 고루고루 융합해서 팀을 잘 이끌어 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현장에서 KT 담당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똑같은 좋은 칭찬이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사령탑 하나가 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송송벤투님은 오늘 방송 처음 보는데 매주 방송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야구빠. 예, 자주 오세요. 자주 오시고, 예, 별풍도 좀 쏴주시고, 예, 좀 이따 노래도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반갑습니다. 자주 오시면, 예, 재밌는 거죠. 마이크 쿵쿵 소리 나요? 말씀 강조하실 때? 그래요? 이게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그런가? 이제는 괜찮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이걸 치는구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흥분해가지고. 네, 흥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위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하나가 지금 걱정이에요. 저는 어제 경기에서 이제 산체스 선수를 좀 무너뜨리면서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기분 좋은 승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지난주 성적을 보고 최근 10경기를 좁혀봤을 때 뭔가 계속 안 맞물려 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투타에서 뚜렷하게 돌파구가 있다? 그냥 외국인 선수가 잘 던져준 날은 이기는데 그렇지 못한 날은 그냥 막 무너지는. 예. 뭔가 선수들도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지난해까지 하나 담당을 5년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래도 성적이 안 나왔을 때도 성적이 잘 나왔을 때도 항상 하나의 더가웃을 보면 조용한 뭔가 이렇게 활기차고 차분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야구를 이제 재밌어하는. 근데 지금은 뭔가 어둠의 기운이 더가웃을 이렇게 탁 그냥 검은색 커튼이 하나 쳐져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물론 감독님부터 야구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습이 저는 야구 기자로서 지난 5년간 하나를 담당했던 기자로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뭐 순위 경쟁을 했는데 각종 타이틀 경쟁도 상당히 이제 뜨거워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린드블럼 선수가 2.00이거든요. 네. 평균 자책점이. 한국에서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투수가 1982년 KBO 창단이 26명밖에 안 돼요.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 중에. 그 중에 마지막이 2010년에 유현진 선수가 1.81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록이에요. 지금 19년째 안 나오고 있는데 린드블럼 선수가 지금 거의 뭐 정관왕을 할 기세인데 린드블럼 선수가 18년, 19년 만에 1점대 방어율을 할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에서 그럼 1점대를 하시는 그분은 정말 그분은 진짜 대단한 거죠. 그분은 근데 볼 때마다 놀랍니다. 제가 뭐 기사를 쓰면서 이런저런 데이터를 많이 찾아갖고 봤는데 전부 다 신기록이야. 2000년 이후 10명이었나? 하여튼 제가 기사를 썼거든요. 1점대? 그렇죠. 예, 그게 뭐 다저스 역대로 봐도 굉장한 성적이고. 네. 물론 제가 기사를 읽어드리고 싶지만 이 방송에 업자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아이템은 제 겁니다. 업자 쓰면 절교하겠습니다. 업자. 그렇습니다. 양의지 선수가 이제 타격왕을 1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상에서 복귀해서 이 공백을 어떻게 그러니까 뭐 또 타격 뭐 기술적인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약간 이제 뭐 변수가 많잖아요. 타격감 회복이라든지 공백에 따른 이 얼마나 이 타격 페이스를 유지한다니 쉽지 않은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깜짝이야. 예, 제가 보통 이걸 끄는데 누가 친구를 요청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네, 5위, 2위, 그 다음에 이제 10위 투표 아닌 투표를 했었잖아요. 네. 저희 둘 다 5강을 네. NC로 봤다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찍으면 안 돼요. 그니까요. 저는 원래 아니었는데 선을 긋고 싶은데 네. 그렇게 같이 가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찬하면 다 죽어요, 그냥. 우리 왜? 한 배 탄 거 아니에요? 네? 한 배 탄 거 아니에요? 네. 이벤트가 하나요? 아직 5위 경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봅시다. 그래도 NC가 참 저는 5위 싸움에서 좀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팀 타선이 너무 안 터지더라고. 지난주 퀄러티 엔드님이 딱 네. 김동엽 선수는 잘했던데. 드디어, 김동엽 잘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이런 거는 깰 수 있다니까. 이런 거. 자, 브레이킹 선긋기 5저. 허니커피니 선긋기 5저. 그렇습니다. 선긋기. 너 자꾸 나한테 선 그을 거야? 그렇습니다. KT는 지금 5위 싸움에서 어떻게 이제 좀 분위기가 올라왔는데 이제 황재균 선수, 강백규 선수가 곧 복귀를 하고
NC도 양의지 선수가 8월 중순에는 복귀를 할 것 같은데요. 김태균 선수와 함께 복귀한다고 했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프닝 토크는 여기서 끝내고요. 본격적인 순서를 진행합시다. 이혜진 기자. 이거요. 뭘까 했습니다. 네. 오늘 머니볼TV 1부는 주간 브리핑이 진행이 되고요. 2부에서는 스타뉴스 한동훈 기자분과 함께 LG의 남은 시즌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간 브리핑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잠깐. 네. 오늘 송송맨두님이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놀라시면 어쩌나. 네? 뭐 놀라시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이게 다 지난주에 들으셔갖고 다들. 별풍을 날려줘요 에브리데이. 별자에 구독을 항상 눌러줘요 강조가 있는. 에브리데이. 시원하게 눌러줘요. 바로 지금 별풍선. 귀엽습니다. 네. 제가 SK 남당을 오래 해서 애들이 SK 노래를 잘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엽다고 하셨는데요. 삭태우는 곧 섭외 중입니다. 진짜요? 오케이를 했는데 삭태우가 요즘 너무 바빠요. 그쵸. 방송인이 다 돼가지고. 네, 호라이즌 10개 감사하고요. 오늘도 무급 지금 자고 있습니다. 네, 엄마한테 혼나고 자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주간 브리핑 일단 먼저 시작하죠.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 역시 저번 주에 핫한 뉴스는 바로 트레이드였던 것 같은데요. 1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막 내린 프로야구 트레이드 시장 할 듯 말 듯 저울질만 하다 문 닫아입니다. 올 시즌 트레이드 시장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개막 이후 성사된 트레이드는 총 3건이었는데요. 5월 20일이었죠. SK와 KT가 조한욱, 박승욱과 정현, 오준혁을 주고받는 2대2 트레이드를 실시를 했습니다. 7월 6일에는 기아와 NC가 이명기와 이우성을 맞트레이드 했고요. 7월 28일 밤에는 LG와 하나가 투수 송은범과 신정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트레이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기사는 두려움을 꼽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균형이 맞는지 또 미치는 장사가 아닌지 저울질하다가 스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투자의 뜻을 둬야 과감한 거래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 시즌 같은 경우는 기아나 롯데가 좀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즌 중 사령탑이 물러나는 바람에 현재 감독 대행 체제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시즌이 끝난 뒤에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레이드를 요청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는 이 트레이드가 전력 보강에 순기능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구단 간의 선수들 간에 이렇게 활발한 선수 거래가 있을 때 프로야구판의 활력이 좀 생기면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메이저리그를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트레이드 마감 시간에 맞춰갖고 77명의 선수인지 77건의 지금까지? 네, 아니면 한 시즌은 그러니까 트레이드 마감 시즌까지 그런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1년에 트레이드가 끽 해봐야 10건 안짝으로 일어나는데, 참 좀 부러울 따름이죠. 물론 거기는 선수 자원이 많고 유망주도 많고 뭔가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데, 우리 리그는 그렇지 못합니다. 일단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거는, 특히 대형 트레이드는 구단의 미래를 내다보고 트레이드가 결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단의 대표이사, 구단 중 제외하고요, 대표이사나 단장의 임기가 그 미래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임기를 보장받은 단장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트레이드가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이유라고 하고, 드리고, 또 생각보다 어떤 기자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선수 출신 단장들이 지금 많아졌어요. 하지만 그 선수 출신의 단장들이 그렇게 딱 봤을 때 뭔가 이 정권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뭔가 운영팀장? 단장이 거의 뭐 운영팀장 정도밖에 안 되는 과거에 그 정도의 권한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올해는 이 트레이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위권 팀들이 너무 처져 버렸어요. 사실 롯데, 기아, 한화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뭔가 전력
상승을 얼마나 하겠어요. 5위까지 당장에 넘볼 수 없는 격차가 벌어졌어요. 근데 사실상 원래는 근데 이렇게 멀어졌을 때 오히려 트레이드가 원래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잖아요. 왜냐면 그들은 이제 당장 오늘보다는 내일을 바라볼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서 제가 어떤 단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리그에서는 멀리를 내다보고 지금 우리 선수를 주고 내년을 기약한다? 아니래요. 아 저는 반대도 한번 생각해요. 성적이 나야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8위에 처진 마지막까지 어느 정도 막 4회 승률을 일단 무조건 넘기고 연승을 달리는 모습도 있고 내년 시즌에는 뭐 어떤 비전을 보여줘야지만 이게 꼴찌를 하더라도 좀 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맞죠 또. 그건 맞죠. 마지막까지, 예. 단장 목숨도 사실 감독 목숨이나 바로 바뀔 수 있으니까 뭐 이윤원 단장이 꽤 오래 하고 요번에 성적 부진으로 사퇴를 하기도 했는데 또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 들었던 게 너 떡이 내 떡이 더 커 보여. 원래 그렇죠. 어. 우리 선수는 언제든 터질 수 있고요. 그렇지? 네, 지금 자리가 없었을 뿐, 조금의 슬럼프에 빠졌을 뿐. 이거는 바꿀래? 현장에서도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얘기예요. 네. 바꿀래? 바꾸자 한번 해보자 했다가 에이 이거 그리고 이게 미래에 대한 이 선수가 터졌을 때 이거 누가 성적을 책임질래? 해버린대요. 그러면 트레이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안 그러니까 되죠. 처음에 운영팀장이나 구단 내부에서도 의견을 막 내요. 이 카드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하다가 그러면 어떤 구단에서는 네가 책임질래? 하면 네. 그러면 다시는 의견을 안 내요. 트레이드 그쵸. 이 직원들이 어떤 트레이드에 대한 좀 아이디어가 있을 때도 다시는 안 내요. 원래 모든 회사도 아이디어 낸 사람이 그거 진행해야 되면 좀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적을 먹으면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에 팬들이 트레이드 이 마감 시간이나 트레이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관심이 많이 고조가 되어 있으니까 구단이 예전에는 뭔가 움직이고 이렇게 빵 터트리는 게 됐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 할 것 같은데 어디 썰이 들었어. 그러니까 집중도가 확 높아진 상태에서 구단들이 움직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그리고 몇몇 기자들이 뭔가 또 이거를 오픈을 해놓은 경우에 이 기사가 나오면 다 엎어진다고 보면 돼요. 제 예전에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감독 내가 이 감독이 이 구단을 한다. 내가 싫어. 먼저 써버리면 대부분 안 돼요. 네.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됐다 확정 뭐 단독 이러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공필성 감독대인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네, 상대의 약점을 아니까 더 달라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주는 입장에서는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트레이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도권 구단과 지방 구단의 트레이드 외야수 A 선수 얘기를 했었죠. 네. 안 됐죠. 안 됐죠. 네. 결국엔 최종적으로도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지방 구단이 이 수도권 구단 팀에게 이 선수를 달라고 그렇게 끈질기게 요청을 했지만 막상 카드가 나오니까 이제 이 구단에서는 그래. 세방법이 시작된 거죠. 네, 그래. 우리도 다른 포지션을 보강해야 되니까 이 선수 주세요. 했더니 근데 내가 말이야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안 되겠어. 그 친구는 안 되겠어. 이렇게 거죠. 우리 카드 이게 너무 아까워. 해서 엎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떤 트레이드가 논의가 됐었나.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몇몇 이제 구단에 몇몇 구단이 좀 많아요. 고위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먼저 서울의 영국권 구단들 2개요? 3개죠. 아, 3개. 가장 오래된 구단 둘이서 뭔가 트레이드 논의를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진척되게. 그리고 우리 기준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됐을 때 하는 정도의 트레이드. 얼마 전에 유준일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큰 트레이드가 있을 뻔했대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했지만 안 됐다. 네, 그 트레이드가 그 트레이드 같은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선에서 상당히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트레이드 카드가 협상이 됐지만 결국에는 흔들렸다고 합니다.
없어진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롯데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꽤 많은 트레이드 시도를 했었대요. 시즌이 이제 약간 초반부터 좋지 않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고 몇몇 구단에는 찔러를 받겠죠, 또. 그래서 이 구단들이 트레이드 마감 시간이 이제 7월 말까지 다가오면서 롯데야 할래? 우리 마음 어느 정도 정했어? 할래? 했더니 거기에 이제 결정 문자가 없는 거죠. 감독도 없고 단장도 없는. 그래서 롯데는 제가 알기로는 7월만 트레이드 논의 자체를 트레이드 시간 마감 시간에 맞춰 자체를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롯데 담당이시니까 좀 어디 좀 아니 근데 들은 거 제가 없어요? 알기로는 논의가 안 됐던 건 아니라 음. 카드를 맞춰보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드가 너무 안 맞았던 것도 있고요. 안 맞았던 것도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단장님이 아무래도 안 계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분업을 한다고 해도 이게 좀 어렵지 않느냐. 근데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죠.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뭐 사실상 못하는 건 아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내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좀 강하게 추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아주 뭐 공평하게 카드가 맞아서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트레이드가 그렇지는 트레이드에서. 않죠. 예. 예. 뭐 A랑 B랑 너무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이렇다면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기울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딱 내가 딱 책임을 질게 하고 밀어붙일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없었어요. 생각이 들었던. 네, 사실 그래서 네. 트레이드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이 논의가 됐던 카드들 중에 내야수들이 은근히 금값이었어요. 그럼요. 네, 내야수들이. 근데 은근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 거예요? 전 당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그래, 당연히로 갑시다. 어떤 구단은 핵심 주전 유격수를 영입하려고 트레이드 타진을 했는데 그 핵심 내야수를 갖고 있는 구단이 엄청난 카드를 불렀어요. 네. 지난해 슈퍼 활약을 펼친 그 선수 좀 내가 바꿔줄게. 그런 트레이드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하죠.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그냥 썰이지만 만약에 들었을 때는 안 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돌려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네, 결국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린 안 해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그냥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어떤 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말하는 스킬의 차이니까 그쪽에서 기자들한테 엄청난 교환의 대가를 원해서 무산된 트레이드도 있었고요. 또 지방 구단의 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나왔는데 이 투수에 대한 매력을 느낀 젊은 투수인 것 같아요. 여러 구단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트레이드 카드를 맞춰봤던 두세 개 구단이 맞춰서 갖고 갔는데 이제 시장에 내놨더니 이게 너무 반응이 핫한 거야. 가격을 올리려 그랬겠죠? 그러면서 트레이드가 그런 경우도 은근히 많은 것 트레이드가 같아요. 상당히 어그러졌던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이게 뭐야? 이게 이 구단이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상상 속에 지금 상상을 펼치시고 있는데 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얘기를 해버리면 그 트레이드에 언급됐던 그 선수들은 뭐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비슷한 기사 하나 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7월 31일 스포티비 뉴스가 보도한 정우람 트레이드는 낭설, 구단이 선수에게 직접 해명입니다.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두고 정말 각종 루머들이 돌았는데요. 이 중에 한화가 리빌딩을 위해 유망주를 받고 정우람 선수를 트레이드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죠. 저희가 알고 있죠. 이제는. 그렇죠. 네, 구단이 선수에게 직접 해명까지 했다고 하네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시간 흐름을 딱 봤더니 이 기사의 타임라인을 봤죠. 이 정우람 선수의 기사 한 매체에서 이럴 수도 있다라는 이제 기사를 썼어요. 네, 수도 있다. 수도 있다. 근데 이 방구석에 앉아서 쓰고 사무실에서만 앉아 쓰는 현장에 콧배기도 안 비치는 그런 매체에서 뭐야? 얘도 나올 수 있나? 유력? 나왔나 보네. 야, 그러면 얘 나왔어. 그래 기사를 썼어요.
나왔어가 됐어요 이제. 아 그러니까 걔가 아니, 그 방구석이. 예. 뭐 저는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이 기사는. 어? 방구석이 전화 한 통도 안 해보고 현장에서 우리 보면 눈도 못 마주쳐요. 출입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라 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기사가 썼어. 근데 기사가 한 두세 개 되니까 또 이제 현장을 잘 안 나오는 기자들 또 봤을 때 이거 진짜 뭔가 정우람이 나온 것 같거든. 정우람이 나왔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마치 정우람 선수는 진짜 트레이드 시장에서 매물로 나와서 했던 것 같아. 그러면 그 기사가 뜨면 정우람 선수가 그걸 안 보겠어요? 열받지? 내가 작년에 그렇게 하드캐리해서 하나의 11년 만에 가을 야구를 이끌었고 올해는 내가 던지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팀 상황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 기사를 쓰는 분들 와서 현장에서 정우람 선수하고 인터뷰 한번 해봤겠어요? 절대 못해요. 아예 올 수가 없는데 현장에서 그냥 방구석에서 앉아서 이것만 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조회수 놀릴까? 어떻게 하면 클릭수를 높여가지고 이슈를 만들까? 그런 거에서 피해를 보는 건 선수입니다. 선수. 일단 마음이 상하죠. 네, 제가 열받더라고요. 제가 정우람 선수하고도 뭐 잘 알고 또 SK에서도 인연이 있었고 하나 담당을 하면서도 인연이 있었고 선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어요. 구단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뭐냐고 이게 선수 하나 죽이는 거밖에 더 됐냐고. 정우람이 뭔 그렇게 잘못을 했냐고. 그냥 돌멩이 하나 던전. 내가 진짜 더 이상 말은 안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어떤 선수가 어떤 팀하고 협상이 있었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런 걸 가지고 뭐 장난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트레이드가 있었다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트레이드가 있었고 아까 어떤 분이 어느 팀이 가장 적극적이었나요 하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있는 놈들이 더 욕심을 냈다. 아니, 있는 구단들이 그러니까 성적이 분들도, 성적이 잘 나는 구단도 뭐 이 정도는 안 돼 하겠어 했는데 아니야. 없는 분들도 이게 본격적인 판만 안 깔려 있었지 들어보니까 이렇게 툭툭 얘기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좀 생각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본격적인 게 아니라 이제 논외로 얘기하는 분들. 물론 이제 뭐 프런트에게 물어보면 트레이드를 이거를 뭐 협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찔러봤는데. 근데 그게 되면 이제 발전이 찔러봤는데 되는 거고. 이런 것도 트레이드로 치면 그러면 엄청나죠. 1년에 한 300개, 400개 나온대요. 그니까요.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구체적으로 이 선수하고 카드를 탁탁 맞춰봤던 카드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이런 트레이드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LG 같은 경우에는 차단장이 진짜 많이 트레이드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말을 내뱉은 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죠. 자, 다음 기사 넘어가시죠. 네, 요거는 칼럼인데요. 4일 스포츠. 근데 칼럼인가요 이게? 다 보낸 거 아닌가요? 이 기사가? 네, 근데 이거 칼럼 아니에요? 칼럼. 헐크의 일기잖아요. 일단 한번 보시죠. 네, 칼럼이 아니면 큰일 났네. 이만수 전 SK 감독 헐크 재단의 이사장께서 4일 스포츠 서울을 통해 보도한 멋진 포스처럼 일본의 홈 허용하지 말자입니다. 최근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등 급격히 냉각돼 가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소신을 밝히신 건데요. 이 자리에서 이만수 이사장은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고통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일본이 비록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오더라도 우리 모두 참고 또 참아내서 반드시 일본에 드러나지 않은 나쁜 의도가 우리나라에 오히려 큰 기회와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포츠에 정치를 연관시키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포츠인이기 전에 우리나라 국민이고 내 나라를 지키는 게 먼저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동참해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만수 감독 진짜 멋지더라고요. 이게 저는 어제 이게 그 칼럼으로 나갔는데 카톡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이만수 감독이 직접 이렇게 기자들한테
잘 보내거든요. 이런 거를.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수 감독 별로 안 친하니까 안 네, 했구나. 몰랐습니다. SK 담당을 했었고 했던 친구들 그런 기자들한테는 이렇게 오는데 예, 속 시원하게 말 잘했죠. 이런 미친 그쪽 그렇습니다. 이만수 감독님. 그래도 되게 잘 쓰셨더라고요. 이거 읽어보는데. 근데 이게 약간 업체가 약간 있는 느낌? 다듬어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만수 감독님 항상 제가 또 이만수 감독님 성대묘사를 또 내가 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SK 이만수 감독입니다. 그놈 일로 와봐라. 넌 우리나라의 최고의 MVP.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이만수 감독이 MVP를 잘 안 합니다. 이재원 우리나라 최고 포수입니다. 마크 벌리 최고의 투수입니다. 이거 되게 맨날 보는데도 웃기네요. 최고의 포수. 그 약간 그런 최고란 느낌이 최고다. 약간 조금 다르네요. 최고의 쪼쪼. 오늘 괜찮으신데요? 잘 부탁한다. 맨날 이거 하고. 아유. 그렇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다음 기사도 한번 볼까요? 그런데 같이 가는 말씀 게 그렇죠. 바로 넘어가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3일 제 후배가 썼더라고요. 스포츠월드가 보도한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프로스포츠 전지훈련은 어디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과 일본의 어떤 양국 경제 전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오롯이 프로스포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양한 용품은 물론 당장 전지훈련제를 놓고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죠. 일례로 프로농구의 경우는 일본행 전지체수를 아예 전면 취소하는 경우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프로야구의 경우는 사실 조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훈련 장소를 찾기가 좀 어렵고 그렇죠. 또 일부 구단처럼 단연 협약을 맺어 놓은 경우도 있죠. 일단 구단들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구단들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렇죠. 왜냐면 일단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구단이 한화, 두산, 삼성이에요. 그렇죠. 미야자키 교육리그를 9월 달부터 보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선뜻 보낸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 유망주들 기대주들을 키워야 되는 리그잖아요. 사실 젊은 선수들을 가서 경험을 장착시켜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그러니까 과거에 50, 60대 분들 일본을 싫어하고 반일 감정이 높았을 분들뿐 아니라 지금 20, 30대 젊은 세대들도 오히려. 반일 감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유니클로 보세요. 지금 유니클로 뭐 사진만 올라오면 충성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심지어 이게 근데 거기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들어가나. 근데 그 20, 30대가 프로야구의 최고의 고객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칫 내가 일본에 대해서 이런 뭐 선수를 보내거나 캠프를 가거나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 여론에 엄청난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단들이 지금 다 전전긍긍이에요. 그리고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일본의 가고시마, 일본의 미야자키 쪽으로 마무리 캠프를 좀 많이 가죠. 뭐 국내에서 하는 구단도 있는데 이게 계약이 되어 있는 데가 그렇죠. 있어요. 장기 계약으로. 뭐 어떤 구단 같은 건 그러니까 1년 지분을 가지고 단위로 있는 구단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있고 마무리 캠프 같은 경우는 사정이 더 복잡합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이제 체육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SK 전지훈련이 삼성하고 오키나와를 쓰는 구단 중에서 삼성이 체육관 삼성이 지은 거고요. 온나손에 있는 오키나와는 구시가 구장을 쓰는데 거기 체육관이 또 있어요. 근데 훈련 요건이 비가 와도 SK는 훈련을 그 안에서 하면 돼요. 엄청나게 신뢰가 크기 때문에. 근데 SK가 거기를 손 놓고 이런 여론의 진타를 맞으면서 좀 부담스러우니까 안 간다 그랬을 때 그러면 100% 일본 프로 구단들이 와서 이 경기장을 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구단들도 지금 보는 거죠. 야 설마 내년 2년 마무리 캠프는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자중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되는데 야 이게 진짜 내년 2월까지 가서 그렇게 되면 어떡해? 라고 지금 걱정하는 구단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대만 가면 되고요. 미국 가면 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환경이 그렇게 응. 좋지만은 않다는 좋지도 얘기도 않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올해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인 선택은 국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대일 관계가. 그리고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 이 구장을 써야 돼요. 이게 뭐 한일 감정도 그렇지만 대일 감정도 그렇지만 결국 이 우리가 야구를 잘하려고 거기 전지훈련을 가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체육관도 짓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좀 제 느낌은 대부분 구단들이 국내 훈련을 하면서 아 너네 배신 안 했어. 우리가 너네하고 이렇게 대일 관계가 안 좋아서 못 가는데 그렇다고 대만이나 이런 데 가지는 않을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하는 구단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네. 저도 궁금했던 게 사실 마무리 캠프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고 당장 문제는 이제 스프링 캠프가 될 것 같은데 안 갈 수 없잖아요. 안 갈 수 없죠. 네. 무조건 가야 그거 돼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정말 뭐 마무리 롯데 같은 캠프랑, 경우에는 예. 제가 들어보니까 필리핀 쪽으로 뭔가 맞춰놓는 진짜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몰랐네. 한번 취재해 보세요. 한번 취재해 보세요. 몰랐네. 예. 그 후속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방송 끝나고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호주 뭐 이런데 날씨가 좋다는데 이게 시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시설이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날씨는 좋을 수 있는데 시설이 우리 그 뭐 오키나와나 우리 국내나 국내 잘 된 뭐 그 강화 파크들, 뭐 이런 이군 파크들 있잖아요. 뭐 캠프들, 이군지라 훈련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처럼 그렇게 잘 돼 있지가 않습니다. 가서 뭐 좀 엉망진창인 데도 많고. 그래서 이 전지 훈련지를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국내는 이 겨울 2, 3월은 아직은 추우니까 그것도 있고 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이 훈련 여건을 어렵게 오키나와에서 협상을 하든 뭐 미야자키 협상을 하고 이 잘 지어놨는데 그리고 잘 갖춰놨는데 그거를 못 간다는 이유로 일본 구단이 뺏기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그리고 저는 뭐 KBO도 이럴 때 뭔가 좀 액션을 탁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중심에 서서 그 KBO 돈 번 거 다 뭐예요? 그거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구단들 이래갖고 이번에 못 간다고 뭐 위약금 묻는 데도 있잖아요. KBO에서 나서서 가지마. 위약금 우리가 내줄게. 아우 멋있다. 응? 그런 거 하면 얼마나 여론이 좋을까요? 우리가 일본한테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돈도 대주고 다른 데 가라고. 더 좋은데.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절대 안 하죠. 그냥 한번 할 리가 꿈꿔봤습니다. 없죠. 한번 꿈꿔본 거고 네. 선수들도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SK에서 이제 일본 글러브 이제 미즈노죠. 미즈노 브랜드를 쓰는 선수들이 꽤 있는 좀 몇 명 있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글러브를 좀 바꾸고 이거 바꿔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선수들도 많고요. 방망이도 지금 그러니까 일본제 방망이 중에 우리 리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제트 방망이거든요. 제트 방망이. 미즈노는 잘 안 써요. 그때 제트 방망이인데 한번 깎으셨던 그거는 이제 한국 국산 브랜드 본이라고 여러분 검색하시면 그치? 있습니다. 본이라고. 그 브랜드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이 제트 방망이 쓰는 선수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우리 리그에서 정말 잘하는 야구 선수들, 실력이 좋은 선수들 꽤 있는데 야 이걸 썼다가 괜히 여론의 문매를 맞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알 자. 광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5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오늘이죠. 프로야구 전망대 본격적인 2연전, 숨막히는 체력 전쟁입니다. 본격적인 2연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이틀에 한 번꼴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선수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 주만 하더라도 2위 싸움과 5위 싸움이 치열하잖아요. 네. 2위 키움, 3위 두산인데요. 1.5경기 차에 불과하죠. 그다음에 5위 KT 일정도 녹록지는 않다고 합니다. 6위 NC와 승차 없이 승률에서 앞서고 있는데요. 6일, 7위 SK와 2연전을 치르고 또 8일, 9일 두산과 만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참 2연전이 시작됐는데 뭐 체력적인 변수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던 거는 이게 참 2연전이 시작되면 각 구단들이 제일 좀 성적이 나는 구단들 좀 아쉬워하는 게
연승을 이어가기가 참 힘들다고 해요. 그쵸. 이게 2연전이. 예. 보통 이 좀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첫 경기를 딱 잡으면요. 3연승까지. 2승 1패도 아니에요. 3연승을 노려요. 예. 근데 2연전은 이게 일주일 동안 세 팀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제 흐름이 계속 끊길 수가 있죠. 이게 또 쉽지가 않다더라고요. 그 팀에 맞죠. 특히 이 어떤 투수가 어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 바뀌어요. 변수가 많아요. 2연전 기간에는. 예. 그래서 이 연승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좀 예측도 힘들고 예. 그런 거가 좀 난해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새로운 팀들과 이렇게 새로운 계속 경기를 계속 바꿔가니까 이게 베테랑 선수들이 참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2연전이 시작되면 베테랑, 그러니까 경험 많은 베테랑 선수들도 2연전 체제에서는 나 크게 성적 기대 안 해.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중위권 싸움, 즉 NC, 삼성, KT, 예. 요 팀들이 이제 완전 이제 진짜 본격적인 순위 싸움이 그쵸.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예, 예. 지금 1, 2, 3등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격차가 나 있죠. 특히 1등, 2등 그룹 여기는 격차가 있는데 이 2연전 체제에서 7경기를 뒤집는 거는 상당히 힘들다 그러고 그 제가 뭐 자주 쓰는 표현인데 3경기를 줄이면 한 달 걸린다는 그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2연전 때문에 나왔던 표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 팀이 이 KBO 리그의 특성상 100경기 안에서 모든 승부를 걸어놨어야 된다. 예, 100경기 딱 그 시점이 3연전이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만큼 2연전이 시작되면 격차, 연승도 힘들고 이 순위 격차, 간격도 좁히기 힘들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NC, 삼성, 크트 이 세 팀이 뭔가 진짜 치열한 승부를 벌일 것 같고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시죠.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사인 것 같은데요. 7월 30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오승환 삼성 협상 시작 2019 한 시즌만 계약입니다. 오승환 선수가 자유계약 선수가 됐죠. 미국 프로야구 콜로라도 로키스는 지난달 26일 오승환 선수를 방출했습니다. 다른 미국 구단이 오승환을 영입할 수 있는 기한도 30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이 오승환 선수는 지난 29일 오후에 귀국을 하여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고 재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 신부는 삼성의 이미 탈퇴 선수예요. 그죠? 그렇죠. 일본으로 건너갈 2013년 때. 네, 오승환의 일본 프로야구 진출을 허용하면서 이미 탈퇴 처리를 한 건데요. 이에 다시 돌아올 때는 삼성과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승환 선수는 KBO 리그가 인정하는 FA가 아니기 때문에 단연 계약은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일반 올해 11월까지 계약을 한 후에 다시 시즌 후 2020년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징계 여부도 있잖아요. 그건 역시 현행 144경기 체제에서 오승환 선수는 72경기를 그렇죠. 뛸 수 50%. 없습니다. 네, 협상이 빠르게 마무리되면 오승환 선수 내년 5월쯤에는 마운드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꼼수를 부리면 더 여론이 안 좋아. 지금 오승환 선수의 복귀를 보는 시각도 안 좋은 여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계약해서 남은 지금 한 45경기에 부터 뭐 적용을 받으려고 해서 내년 5월에 이렇게 복귀한다면 이거 꼼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정정당당하게 내년 계약을 하고 내년 시즌 시작 딱 해서 72경기까지는 징계, 72경기부터는 뛴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요? 그 사이에 좀 반성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보여주고. 근데 올해 뭐 계약을 해서 우리가 한 40경기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한 30경기만 하고 뭐 그건 아니지 않나? 제가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건가?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죠? 아니요, 저는 그런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좀 뭔가 불만이 있는 그런 눈빛이었어. 불만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강정호 선수는 알아요, 본인이 한국 가면 복잡해질 거라는 걸. 지금 일단 그 삼진아웃 때 그죠, 걸렸죠. 그거 걸렸는데 관련된 이게 거죠. 강정호 선수도 소급 적용시켜서 국내에 키움으로 복귀할 경우에 소급 적용을 시켜서 뭐 3년간 자격 정지를 주냐 마냐 하고 계속 논란이 될 거거든요. 이게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애매한 시점에서 KBO는 작년에 발표했는데 강정호가 걸렸던 시점은 2016년, 2011년 네.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적용하는 거 놓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강정호 선수도 그걸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강정호 선수는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적어도 올해 내년까지는 절대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좀 현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현장에서 좀 남아서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오늘 그 미국 현지 뭐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강정호는 다른 구단에서 이렇게 오퍼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뭐 이런 예상 기사도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2년간의 공백 때문에 이 타격 정확도는 떨어졌지만 한 방을 때릴 그 메이저리그에서 두 자릿수 홈런을 칠 수 있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냈고, 좀 더 기회를 주고 어느 정도의 이 자기 타격감과 밸런스를 찾으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구단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정호 선수는 뭐 안 올라 그럴 거고 일단, 그리고 미국에서 좀 더 도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승환 선수는 깔끔하게 갑시다. 뭐 올해 해가지고 내년 당장 5월달에 막 이거 말고 내년에 딱 계약해서 내년에 50경기 딱 하고 72경기는 딱 깔끔하게 남자답게 그렇게 합시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1시간이 지났네요. 오, 예. 저희 많이 시간을 많이 보냈네요. 아, 그러네요. 이게 참 시간 조정을 맨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왜? 우리는 프로가 아니니까. 자, 이분은 여러분들께 한동훈 기자 연결, 제가 얘기한 대로 한동훈 기자 연결해서 이제 LG의 남은 시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LG가 보니까 지난해 2연전 체제가 시작되고 꼴찌를 했습니다. 순위도 7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네, 정확히 얘기하자면. 근데 2연전 성적이 꼴찌였어요. 지난해. 네, 왜냐면 후반기 성적 자체가 4위에서 8위까지 떨어지면서 D2D 얘기도 나오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을 거란 예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데, 일단 저는 LG라는 팀을 보면 올해 가장 달라진 게 정우영, 고우석, 특히 정우영 선수한테 LG 팬들은 너무나 그죠. 고마워해야 된다. 이게 상위권 팀과 하위권 팀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이기는 경기를 지키는 게 참 깔끔하거나 잡을 수 있는 걸 확실히 잡는다는 느낌인데, 이 셋업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마무리한테 이렇게 딱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정우영 선수가 5월 말 6월 초까지인가 0점대 방어를 하면서 신인 투수지만 셋업맨으로서 그 중간에서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해줬기 때문에 LG가 순위 싸움에서 상위권에서 있는 이 배경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정우영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 LG 성적도 뭔가 약간 떨어지는 감이 있는데, 요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한동훈 기자 전화 연결을 할 텐데 일단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시죠. 별풍을 날려줘요 에브리데이. 구독을 눌러줘요 에브리데이. 시원하게 눌러줘요. 바로 지금 별풍선. 나가시는 분이 많네요. 노래 틀었더니. 나갈 분들은 나가시고. 한동훈 기자가 지난주 방송에 잠깐 연결이 했었는데, 아 잠깐만, 이 음은 안 되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 지난주에 이게 걸리더라고요. 올렸더니 걸렸어요? 저작권에.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들어야 됩니다. 여보세요? 네, 한동훈 기자. 네,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뭐 잘 대기하고 있었나요? 9시 30분부터 방송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지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우리 딸아이 노래 실력 어때요? 노래 나온다고 해서 껐어요. 전화가 올 것 같아가지고. 노래 못 들었는데. 아, 그래요? 노래 나온다고 네. 껐다고요? 네, 솔직하신 분입니다. 오늘은 화장실 아닌 것 같네요. 울리지는 않네요. 네, 지금 약간 저기 밖에서 바람 쐬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소리도 안 나는 것 같고. 네, 여기 좀 조용한 이제 약간 공원 같은 곳이에요. 그 야구가 없는 월요일날 저녁은 항상 이렇게 좀 방황을 하시나요? 제가 월요일 밤마다 네. 하는 게 있어요. 하는 게 있어요? 네.
하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는 운전하고 있었고 네. 오늘은 공원을 산책을 하고 있고 참 궁금합니다. 아, 그게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지난주는 이제 그 공원을 가는 길이었고 아, 지금 이미 공원. 도착한. 네. 공원에 뭐 있나? 그냥 넘어가지. 뭐 다음에 또 자세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네. 자, 후반기가 시작됐고 오늘 이제 좀 지났습니다. LG는 네. 안정적으로 일단 4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럼요. 네. 후반기 7경기에서 4승 3패. 예, 성적도 4위고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분위기는 지금 좋아요. 뭐 일요일에 좀 어처구니 없게 좀 답답한 경기 하면서 지긴 했지만 그래도 네. 뭐 그 전에 뭐 키움전 역전승도 있었고 뭐 일단은 뭐 선수단 자체는 자신감에 뭐 가득 차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뭐 가을 야구는 당연히 가는 거고 가서 이제 가서 잘해야 된다. 뭐 거기 그 정도 보고 있으니까 예, 지금 뭐 분위기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준 기자. 지난 해에도 보니까 LG가 전반기는 4위로 끝냈더라고요. 네. 근데 좀 후반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번 8월을 어떻게 보내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작년에 근데 네. 8월달 성적이 13경기에서 3승에 그쳤어요? 그렇죠. 거의 이제 7, 8월에 완전히 이제 쭉 미끄러졌는데 제가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에는 이게 뭐 2연전 탓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다 뭐 모든 팀 다 2연전 하는 거니까 LG가 특별히 2연전을 못한다라기보다는 그 이제 불펜이 무너지면서 이제 LG가 전반기에 잘했던 이유는 그 선발 소사랑 소사 맞죠 작년에? 소사. 네, 소사 맞아요. 소사, 윌슨, 차우찬 네. 이제 이렇게 막 7회까지 던지면서 음. 좀 무리를 했거든요 전반기에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네. 왜냐면은 불펜을 좀 못 믿은. 작년에는 불펜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이제 맞아요. 마무리가 뭐 좀 정찬원이었고 김지용이 초반에 잘하다가 이제 수술 받고 진해수가 좀 17년에 홀드왕하고 그만한 모습을 또 못 보여주면서 이제 불펜한테 3이닝 맡기기가 불안한 거죠. 네. 6, 7, 8, 9를 맡기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선발을 어떻게 해서든지 7회까지는 끌고 가서 이제 버텨왔는데 그 이제 선발이 지치잖아요. 이제 여름이 되면은. 네네. 그러면서 이제 7회까지 못 가니까. 그래서 그 못 믿어온 불펜으로 3개를 막아야 되는데 그것도 불안해서 트레이드를 했죠, LG가. 네. 트레이드를 했는데 트레이드를 해서 데려온 투수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와서 아픈 건지 아픈 걸 모르고 데려온 건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어쨌든 문광훈 선수가 와가지고 전혀 지금 그때 전력에서 즉시 전력으로 데려온 건데 못 써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이제 뭐 LG는 나름대로 그 선발이 지치면서 불펜이 그럼 반대로 이제 선발이 전반기에 많이 던졌으면 불펜이 세이브가 됐다는 건데 그러면 7, 8월부터는 불펜 야구로 승부를 보려고 이제 불펜 투수를 데려왔는데 그 투수가 아파서 못 던져버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좀 허무하게 좀 해결책이 네. 처방이 약이 그냥 말이 듣지 않으면서 허무하게 이렇게 쭉 미끄러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근데 이제 네,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작년에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내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딱 알까요? 네. 그래서 배웠죠 작년에. 아주 큰 거 3가지를 배웠죠. 윌슨이 금강불개가 아니구나. 그렇지. 네. 막 굴리면 안 되는구나. 네. 그리고 그렇죠. 트레이드를 할 때는 아주 치밀하게 살펴봐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결국에 투수 노름이구나 야구는. 그래서 이제 LG가 올해는 윌슨을 엄청나게 아꼈었죠. 100개도 안 넘기게 하고 투구수 관리시켜주고 윌슨 아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드로 이제 송은범을 데려오고
그래도 이제 불펜 투수가 더 많아야 된다 해가지고 트레이드를 더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쨌든 결국에는 안 된 거고요. 결국엔 안 된 그러니까요. 거고. 예. 상당히 카드를 많이 맞춰보신 것 같더라고요. 차 단장님께서. 네. 예. 뭐 마지막 날에도 네. 이제 이름은 말씀 안 해주셨는데 야수를 주고 투수를 받아오는 네. 이게 마지막 날까지도 이야기가 오갔다가 안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이혜진 기자 질문하세요. 5위권하고는 지금 사실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작년을 생각했을 때 막 그렇게 경계를 늦출 때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윌슨이나 정우영 선수가 살짝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 공백을 메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제 뭐 한 8월이 지나고 나면은 뭐 당연히 구단이 방향을 정하겠죠. 4위를 지키기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3위 이상을 노리는 전략으로 갈 것이냐 이거를 정할 텐데 제 생각에는 윌슨은 어차피 한 턴 빠지고 금방 오거든요. 그때 임창규가 대신 들어가는 거고 정우영 선수는 이제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캐치볼 시작한다고 했어요. 내일부터. 그래요? 예. 정우영 캐치볼 시작하면은 거기서 통증 없거나 이제 뭐 컨디션이 정우영은 일단 아파서 내려간 게 아니니까 네. 캐치볼 하고 뭐 라이브 피칭 하고 그다음에 뭐 2군 뭐 한두 경기 하고 올라오면은 이제 정말 빠르면 다음 주에도 올 수가 있는 거죠. 정우영 선수는. 그래서 뭐 이제 작년처럼 네. 무슨 누가 뭐 정말 LG의 정말 뭐 주축 윌슨이나 켈리나 차우찬이라든지 아니면 고우석이라든지 네. 정말 뭐 주축 선수가 진짜 황당한 부상으로 아예 나가리 되지 않는 이상은 별 뭐 큰 위기는 없지 않을까. 아, 예. 네.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됩니다. 아니 지금 여기 뭐 놀이터에 있어요? 조카 보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조카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조카. 아니에요. 저기 그 소리가 들려요? 네, 들려요. 네. 주변 소음이 심하다고. 네. 가족공원이네요. 네. 동네 어린이들이 네. 거기 동네가 도대체 어딥니까? 여기요? 네. 여기 저기 약간 수유리? 아 그쪽이에요? 네. 아 그러시구나. 서울의 약간 북동쪽. 예, 북동쪽. 네. 애들이 많나 보네요 주변에. 근데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예. 아이스콜라님 다 들린다고. 그래요? 이 마이크가 성능이 좋네. 뭐 마이크는 어떤 마이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어폰과 일체형인 마이크를 꼽고 지금 그렇군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일이 쌍문동 그쪽이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더운데 안 지치나 보네 애들 이런 얘기도 삭삭한님이 해주셨습니다. 자 2연전 체제가 이제 시작됐는데 LG는 뭐 서울 연구팀이고 이동거리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후반기 일정 괜찮아요. 2연전 일정은. 근데 뭐 일정이 지금 보니까 이번 주에 당장 광주 창원 갔다가 올라와서 그 이동 거리보다는 지금 1, 2, 3위 팀을 연달아 만나더라고요. SK 기간에 이렇게 만나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얼마나 버텨주느냐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은 LG가 또 그 상위 팀한테 되게 안 좋잖아요. 상대 전적이. 좀 그 하위권 팀한테 많이 벌어놓고 이제 상위권 팀한테는 그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이 6연전에서 뭐 과연 뭐 한 3승 3패는 해줄 수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거기만 넘어가면은 뭐 좀 남은 시즌에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팀 타율은 상당히 팀 차지를 잘 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후반기 들어서 좀 잘 맞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어때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게 어차피 딱 주말 두 경기 보면은 LG가 토요일에 13점 내고 일요일 날 1점 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죠? 그래서 LG는 뭐 팀 전반적인 뭐 타격 사이클보다는 김현수 선수가 얼마나 살아나느냐, 얼마나 해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김현수 선수가 전반기에 엄청 이렇게 좀 고전을 하다가 네. 전반기 마지막 그 SK전에서 홈런 막 치면서 그때부터 좀 살아났거든요. 네. 그럼 이 김현수 선수가 해주면은 LG가 좀 풀려요. 김현수 선수가 해줘야. 그래서 이제 박용택도 이제 돌아오고 하면은 이제 김현수가 3번으로 가면서 뒤에 뭐 최은성, 박용택이 간간히 해주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김민성 선수도 이제 한동안 이제 좀 힘들어하다가 요즘에 또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딱 그 정도 LG는 그 정도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때려서 이기는 팀이 아니잖아요. LG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은 득점보다는 저 실점 적게 하고 필요한 점수 딱딱 내주면은 그렇게 뭐 한 4점, 5점 뽑고 3점 이내로 막아서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애기들이 있는데 왜 계속 있어요? 운동하러 그 간 거예요? 여기- 네, 그거 뭐 진짜 조카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잘 안 들리나요? 제 목소리가 그럼? 아니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아, 옆에 어린이들 목소리도 좀 들려요. 음, 데이트 하시나? 아, 놀이터 사인회 하신다고? 썩소님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자, LG가 나름 뭔가 이제 이 가을 야구에 대한 또 간절함도 있고 하니까 뭐 전력 보강을 네. 했어요. 뭐 페게로 선수도 영입했고 트레이드 저 불펜 송은범 선수 품었고. 네. 근데 이 두 선수의 활약이 뭔가 올커니 하는 활약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때요? 일단 페게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응원가가 너무 안 좋아요. 응원가가. 응원가가 뭔데요? 허를 찌르는. 응원가가 네. 이게 4번 타자 응원가가 네. 좀 뭔가 좀 웅장하고 네. 딱 이렇게 떼창이 됐을 때 상대 마운드에 홀로 올라서 있는 투수들을 약간 좀 네. 쫄게 만들고 잡고 있어.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들려. 페게로 응원가는 뭐 들어보신 LG 팬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좀 약간 1번 타자 느낌이 나거든요. 좀 발랄한가요? 그래요? 좀 약간 너무 밝고 네. 발랄한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네. 응원가 발랄하다. 제가 LG 경기를 많이 취재를 안 가서 그런지 네.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해주세요. 카를로스 페게로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한 거예요? 깜짝 놀랐네. 좀 샤방샤방 하는구나. 네. 전혀 위압감을 주지 않는. 이름은 플레임을 불러주나 봐요. 까르로스부터. 응원단 이게 김현수 응원가인가? 김현수 응원가도 그래가지고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진짜요? 네. 시즌 중간에 바뀐 적이 있어요. 김현수 응원가. 이건 거 같은데? 그리고 근데 일단 응원가는 뭐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여보세요? 이 노래 아니에요? 맞네요. 선생님 맞아요? 말씀하신 그 음악을 틀고 있어요. 안 들리는 하여튼 그거요. 르로스 페게로. 이거구나. 여러분 들렸나요? 네. 이거 들릴 텐데. 좀 샤방방하네요. 예? 노래가. 네. 그 응원가도 응원가인데 가르시아 이거 느낌인데. 그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죠. 차라리 그게. 그렇죠. 카를로스 페게로는 조금 그래서 칼로스 페게로의 부진은 응원가 때문이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예. 페게로가 이제 일단 앞에 있던 토미 조셉이랑 비교를 하면은 그 타구 질은 좋아요. 타구 질은 좋은데 방망이 중심에 잘 맞히는데 공이 멀리 안 가요. 장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조셉은 빗 맞은 타구가 많았거든요. 네. 빗 맞은 타구가 많았고 근데 페게로는 방망이 중심에 맞는데 멀리 안 가요. 그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 발사각이 너무 높거나 그러니까 높으면은 발사각이 높으면은 맞아도 높거나 너무 낮으면 멀리 안 가잖아요. 그렇죠. 위로만 높게 뜨죠. 네. 아니면은
타이밍이 너무 앞에서 맞거나 앞에서 이렇게 빠따가 다 돌아간 상태에서 가운데 띡 맞으면 또 멀리 안 가잖아요. 전문 용어. 근데 근데 이제 그게 반대로 말하면은 면은 넓은 거예요. 맞히는 면은 방망이에 맞히는 면은 넓은데 근데 반대로 조셉은 타이밍은 좋았는데 방망이에 맞히는 면이 좁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빗맞은 타구가 많이 나오고. 네, 빗맞은 타구 많았고 그래서 조셉은 근데 대신에 맞으면은 바로 넘어갔어요. 그냥 중심에 맞으면은 타이밍이 좋으니까 맞으면은 그냥 쫙 넘어갔는데 그 맞는 면이 좁아가지고 잘 맞힌 타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요런 딱 비교가 딱 되는데 이제 뭐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떤 점이 더 굳히기 쉬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선배는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LG 담당이 아니라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카를로스 선수의 그 첫날 인천 문학에서 데뷔전을 치렀잖아요. 아, 네. 그쵸, 제가 현장에 마지막에. 있었는데 네. 그때 한 기자도 있었지 않아요? 저 없었어요. 없었나요? 나 네, 저 누굴 본 거지? 하여튼 이게 이 체구가 워낙 좋아서 체격이 이게 뭐 진짜 한동훈 기자 말처럼 맞으면 넘어가겠다 했는데 진짜 네. 맞았는데도 자꾸 높이만 뜨지 넘어가지는 않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 타이밍 잡기가 더 쉬운 건지 아니면 그 맞히는 컨택을 잡기가 더 쉬운 건지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타이밍만 맞는다면 정확히 맞는다면은 뭐 페게로도 뭐 좋은 타구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페게로 선수가 뭐 비싼 돈을 들여서 데려오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쵸, 비싼 돈은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센즈를 기대할 수 있는데 원래 좀 그 가격에 비례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페게로는 또 외야수인데 1루수를 시켜놨으니까 네네. 송구 실수 그런 거는 사실 다 알고 데려온 거예요. 다 알고 그냥 수비는 뭐 어쩔 수 없다. 제발 평균만 해줘라. 대신에 빠따 시원하게 쳐줬으면 좋겠다 하고 데리고 온 건데 아직은 뭐 조금은 더 봐야 돼. 그 타이밍이나 뭐 그런 부분에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송은범 선수는 그 첫날 잠실에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죠, 맞아. 아니 선배도 SK 시절에 네. 많이 보셨죠, 송은범 선수를. 네. 15승 할 때도 봤고요. 좀 봤어요. 아니 근데 그 멘트가 거침이 없으시더라고, 송은범 선수가. 원래 그래요. 네. 저도 들었었는데. 자기가 이제 다 말을 해놓고 네. 다 말해놓고 이제 멘트가 센 게 너무 많은데 막 이러고 있는데 다 끝나고 뺄 거 알아서 다 빼주시고요. 알아서 써주세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잘 못 빼죠. 지금 뭘 빼야 되지? 기자들이 좀 많이 영해지면서 뺄 거 못 뺄 거를 잘 못 빼요. 그래서 막 나가요 기자가. 네. 네. 되게 쿨하더라고요. 네, 근데 입담이 이제 좋아요. 입담이 상당히 좋은 선수죠. 송은범 선수가. 유중일 감독님이 이제 2경기 보시고 나서 말씀하신 거는 현장에서 흔히 표현하는 꿀끝이 아직은 조금 아직은 근데 그거는 이미 트레이드 될 때 데이터로 나온 게 이제 투심 각도가 조금 밋밋해졌다. 요런 것도 이제 송은범 선수가 본인이 이미 알고 있고 그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워낙 경험 많은 베테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1인분은 충분히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인분? 1이닝?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네. 송은범 선수에게? 아니요. 유강남 선수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유강남 선수. 요즘에 지금 LG 팬들이 완전 타겟이 되고 있더라고요. 유강남 선수가. 네네네. 너무 못한다고. 포구 못한다고? 너무 그냥 못한다고요. 그냥. 못한다고? 이제 투수가 실점하면은 유강남이 리드 못해서 실점했다고 그러고, 하여튼 다 모든 이제 원흉이 유강남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제가 기사로까지 쓸 내용은 아닌데 바로 잡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서 말씀해 보세요. 예. 네.
일단 이제 유강남 선수가 제일 많이 욕을 먹는 게 크게 세 가지가 리드랑 그 다음에 두루저지 예. 그리고 블로킹. 예. 포수가 제일 잘해야 되는 세 가지를 못한다고 이제 많이 이제 욕을 먹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리드 같은 거는 예. 이제 유강남 선수가 LG 그 투수들 사이에서 엄청난 신뢰를 얻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고우석 선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우석 선수가 우는 거 아니죠 지금? 잠시만요. 이제 울컥한 거 같아갖고 나 지금 깜짝 놀랐네. 고우석 선수가 네. 자기가 이제 그때까지 고개를 4번 저었대요. 4번. 4번 저었는데 고개를 4번 저었는데 첫 번째 저은 게 인천에서 이대현한테 끝내기 홈런 맞았을 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전에서 정은원인가 하여튼 한화한테 끝내기 안타 맞았을 때.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도 안타를 맞았대요. 네. 그리고 네 번째 한 번 이제 고개 저어가지고 성공한 게 딱 한 번이란 거죠. 고개 저어서 성공한 게 딱 한 번.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그렇게 신뢰가 쌓인다. 그러면서 이제 유강남 선수는 항상 사인을 냈을 때 투수가 거절하면 일단 투수 뜻을 존중해준대요. 일단 던져라고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이 맥락에서 이런 상황에서 왜 이거를 리드를 했는지 항상 복귀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만큼 이제 신뢰가 쌓여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고우석 선수가 했어요. 일단 리드는 그렇고요. 예. 잠깐만요. 솔직하게 말해요. 조카 보고 있죠 지금. 네? 조카 보고 있죠. 아 조카 저 조카 아니에요. 욕했나? 아니. 조카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였지? 아 도루저지. 예. 뭐 하고 싶은 말 다 해봐요 그냥. 도루저지가 예. 근데 도루저지를 포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투수가 사실 스타트 뺏기면 그렇죠. 어쩔 수 없죠. 포수 입장이 그렇죠. 힘들어요. 뭐 몰리나 할아버지가 와도 못 잡잖아요. 투수가 네, 스타트 네. 뺏기면은. 근데 이게 제가 또 이 데이터를 구해보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뭐 통계 사이트 같은데 보면은 이런 뭐 팝타임 몇 초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를 뭐라 그러죠? 투수가 이제 포지션 들어가서 공을 놓을 때까지 그 시간 테이크백 동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문 용어 있지 않나요? 그거 딱 들어가서 공 놓을 때까지 그 시간 예. 1점 몇 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투수 그 슬라이드 스텝 시간 그거랑 포수가 이제 공을 받아서 2루까지 던지는데 가는 시간 그 팝타임이랑 그거를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게 투수 잘못인지 포수 잘못인지 나오잖아요, 이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같이 봐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유강남 선수가 도루 저지 못한다고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욕을 먹고 있길래 네네네. 제가 또 기사를 또 쓰고 싶어서 네. 이게 숫자는 구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팀 도루 잘하는 선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다른 팀 도루 잘하는 선수한테 네. 솔직하게 말해달라. 네. 유강남이 못 던지는 거냐, LG 투수들이 느린 거냐. 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수가 말하기를 솔직히 조금 LG 투수들이 전반적으로 좀 느리다.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다 LG 안에서 다 알고 있겠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 타임 줄이려고 네. 뭐 개선을 해가는 네. 과정에 있을 텐데 네. 이제 너무 이제 욕을 먹으니까 네.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진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마지막 블로킹은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야,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 이 정도면 충분히 했어. 네. 어. 넘어갈게요.
자, 후반기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그걸 기사로 써. 블로킹은 기사로 쓰세요. 네. 그걸 쓰기 쉬울 거예요, 아마. 두 가지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따로 발췌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LG 최종 순위 4위 네. 어떻게 보세요? 4위? 3위? 4위? 3등 하겠습니다. 3등 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없어요. 예. 응원하는 마음으로. 6학년 가서- 때문에? 유광남이 후반기에 하드캐리 해가지고 3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두산을 잡겠다. 예. 그리고 LG가 4등 해가지고는 포스트 시즌에서 별로 비전이 없어요. 일단 3등으로 최소 3등으로 올라가야 좀 뭔가 이게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쵸, 싶어서 그쵸. 저는 3등 키움이나 두산이 만만치가 않죠. 또 밑에서 혈전을 그렇죠. 치르고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고 특별하게 눈여겨볼 만한 선수를 짚어본다면 유강남 선수죠. 유광남은 당연하고요. 예. 이제 저는 오지환 선수. 오지환. 오지환 선수. 예. 네. 오지환 선수가 그래도 커리어 평균 타율이 한 2할 6푼 7푼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타율이 몇이지? 되게 낮을 거예요. 아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네. 그럼 결국에는 그 에버리지를 찾아간다고 봤을 때 남은 40경기에 좀 엄청난 활약을 해주지 않을까. 아. 기대를 야구는 평균 해보겠습니다. 횟수로 만다. 예. 결과적으로 평균을 찾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는 것 같네요. 그러길 바라는 거죠. 네. 아, 그래요. 네. 참 이 한동훈 기자하고 얘기를 해도 보면 LG에 대한 이 애정, 그쵸. 이게 참 묻어나는데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유광남 선수. 상당히 기억나고 뭐 블로킹 기사로 쓰세요, 진짜. 예. 근데 그거는 제가 한번 스프링 캠프 때 썼는데 아무도 안 읽더라고요. 아무도 더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회계로 응원가. 회계로 응원가. 네. 그러네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된다. 주장을 하세요, 강력하게 기사로. 강력하게 주장을 하세요. 그럼 바뀌어요. 두드리면 문은 열려요. 이 웃음소리가 굉장히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뷰가 끝날만 하니까 이제 조용한 곳으로 온 것 같은데 네. 진작에 이쪽으로 올 걸 그랬나? 이제 여자친구 조카분 잘 모셔다 드리고 네네. 그렇게 하시고 항상 고마워요. 예.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과 클라우드 치즈 케이크 잘 먹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먹었습니다. 여자친구 조카분하고 같이 이렇게 먹었구나. 잘 먹었습니다. 화장실에 이어서. 그렇군요. 아이스콜라님이 여자친구분의 이쁜 사랑하시길 이렇게 했고요. 예. 소음으로 인해 오늘 지급은 없다고. 야, 왜 10호 51님은 내 마음을 이렇게 잘할까? 냉정하시네요. 이게 야구 기자들도 운동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야구 기자들이 이게 월요일 말고는 많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늦게 끝나요. 네.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핑계입니다. 아침에 하면 됩니다. 아침에 하면 돼요. 저 11시에 매일 11시에 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은 제가 나중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한동훈 기자에게 정세영 선배란? 방송 멘토? 알았어, 제가 뒤를 꼭 따라가겠습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했고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예, 여자친구 조카분 빨리 모셔다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기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딱 30분 채웠어. 그렇죠? 이 웃음소리가 되게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껄껄껄껄. 그러니까요. 약간 머뭇거렸죠. 근데 오늘 약속이 있다고 해서 제가 더 놀리셨구나.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아서 이 통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다는 점은 좀 양해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자들도 월요일 하루 쉬는데 바쁜 선배들 다 이렇게 섭외하시느라고 힘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동훈 기자가 항상 도와주고 해서 고마워서 그리고 지금 LG에 뭐 여러 명의 담당 기자가 있는데 가장 애정이 넘치는 기자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카분 빨리 재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시 반인데 안 자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기자하고 LG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유강남이네요. 농담이고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뭐 작년하고는 LG가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지금 저는 고우석 선수도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 좀 작은 덩치에서 그 빠른 공을 던진다는 게 근데 그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부상의 위험도 좀 있다는 그런 걱정도 좀 하게 되는데 하여튼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LG가 뭐 D2D니 이런 얘기 좀 안 들었으면 그런 시즌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부는 뭐 주간 매체보다 이번 주는 어디로 가세요? 드디어 문학 갑니다. 이제 문학가요? 네. 오래간만에 문학을 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어디 가세요? 내일부터 창원 경기를 3연전이 될지 4연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경기를 한 경기도 못 보고 올라왔어요. 거기까지도 온다고. 내일 오후 6시부터 경기가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그 예보를 혹시 보셨어요? 아직 뭐 제주도까지 올라왔다 이런. 아니 내일 비 예보가 있어요. 6시부터. 있구나. 그래서 모레는 못 하는 거고요. 창원이 이제 NC가 삼성과 2연전을 한 다음에 또 LG랑 2연전을 하네요. 유강남 선수 내가 만나서 내가 블로킹 기사를 내가 써야 되겠다. 아니면 이걸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창원 소식을 다음 주에. 그리고 정세영 존. 이거 그다음에 한 번도 안 가셨죠? 네. 작년 11월 달에 그 공사한 이후로 한 번도 못 갔어요. 그게 잘 있는지. 네. 거기에서 올스타전도 좀 못 가게 됐고. 사건 사고가 있진 않았는지. 누가 넘어지진 않았는지. 그런 것도 좀 지켜볼 생각이고. 재밌을 것 같은데요. 뭐 같이 갈래요? 저는 문학 간다고 했죠? 같이 갈 일이 없다, 그죠? 네. 담당이. 네. 그렇습니다. 내일 저는 창원을 잘 다녀오고 이번 주는 뭐 결국에는 2연전이죠. 2연전 체제에서 제가 봤을 때 막 어느 팀이 연승을 가파르게 달리고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잘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 팀의 그 중위권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시 반이 됐네요 벌써. 여러분들 오늘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를 하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유튜브에도 많이 올리고 또 아프리카 TV에서 뭐 그런데 제가 올리지 않는 뭐 유저 VOD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이거 뭐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인터넷하고 안 친할까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위는 누가 될게요? 또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저는 그래도 NC를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대로. 창원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지켜보시죠. 제가 찍으면 잘 안 되는 거는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남부지방 비 예보 있다고 미나님께서 또 말씀하셨고 가만히 있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취재할 건 취재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니까 콕 집어줘야죠.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어떤 기사가 저 맨날 문화일보 문화일보 많이 봐요? 그럼요. 잘 안 나가요 기사가. 써놓은 게 더 많으시구나. 쓰는 게 많은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웨스포 51님이 일부러 비 오는 곳으로 가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출장계를 최종 그렇습니다. 삼성과 기아, 롯데 하나 맞추기 어려울 듯.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1시간 반을 했는데 뭐 아까 통화 연결해서 좀 불편했던 분들이 계시면 사과를 드리고 제가 특별히 요청을 해서 일이 있는데도 전화 연결을 한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어차피 이 방송 내 마음대로 만드는 방송이에요. 이혜진 기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고 아까 뭐 트레이드 해설 얘기했는데 제가 속 시원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분들을 뭐 가지고 놀라요 이런 것도 아니고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당사자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이러했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끝까지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조만간에 깜짝 선물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 무슨 선물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이혜진 기자가 마지막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과 제작의 머니볼 TV 진행의 정세영 기자, 이혜진 기자였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머니볼 TV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엔 머니볼 TV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